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내일 12월 3일 4일 청약일이죠.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38%에 대한 주식을 청약을 실시를 하는데, 이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한 다른 주식들은 이전에 어떻게 움직였을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제가 아는 주식 세 가지를 좀 뽑아왔고요. 얘들도 이제 한 번씩 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상증자 청약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후에 주가가 더 올랐는지 내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저의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너무 그 함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저의 판단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그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량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12월 27일에서 30일 날 넘어가는 구간 70만 주 증가했어요. 공매도를 그냥 엄청나게 쳤습니다.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고 잔고를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3일 동안 잔고량이, 대차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종목 분석 실전 투자 리뷰에도 올렸는데요. 공매도를 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그 유상증자로 인해서 공매도 상환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차단하고자 국회에서 법을 강력하게 이제 입법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 3거래일 동안 본인들의 실현물은 외국인은 이제 이틀 연속 30만 주, 기관도 이틀 연속 30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 120만 주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올리는데 들어간 외국인의 물량은 거의 7, 800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올리는데 7, 800만 주 든 거를 60만 주로 뺀다고요, 걔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 치고 유상증자 참여해서 걔들은 또 공매도 상환으로 그 차익을 얻고 지금 또 주가가 낮아졌으니까 더 물량을 매집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 나시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게 보이던데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확 늘어난 거 보니까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HLB, 진원생명과학, 대한항공 이 세 개의 그 주가가 유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청약일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먼저 볼까요? HLB가 요거였나? HLB는 유상증자를 10% 정도 했습니다. 10% 정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또 유상증자에 대한 그 무상증자도 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도 10% 했고요. 이 두 개 한 20% 합쳐서 2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 예정일이 여기 보시면 5월 28일에서 5월 29일이었고요. 납입일은 6월 5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되게 궁금하시겠죠? 청약 예정일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5월 28일, 29일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을까요? 5월 28일 보겠습니다. 5월 28일 여기네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 5월 29일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저가가 94,000원인데 고가가 103,000원이 났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계속 올랐고요. 고점까지 거의 한 20% 30% 정도 올렸네요. 그러고 나서 아까 청약 신주 상장일이 언제였죠? 19일이었죠? 6월 19일 전에 조금 떨어뜨립니다. 6월 19일 전에 조금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6월 19일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주르륵 떨어져서
이 저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한참 하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산중공업도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했고요. 청약일 하고 나면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HLB 말고 이제 하나가 뭐죠? 그 다음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요새 핫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유상증자도 받았었는데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16일이었고요. 청약 예정일이 6월 25일에서 26일이었습니다. 얘는 유상증자 양이 보면은 거의 30% 이상이었는데, 예, 34%죠. 지금 두산중공업과 거의 유상증자였고요. 유상증자 실패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초과 유상증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서 6월 26일, 그리고 신주 상장은 7월 16일 한번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백신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했었습니다. 6월 25일까지, 네, 25일에 약간 양봉을 띄었죠. 그리고 6월 26일 청약일에 주가를 굉장히 많이 띄었습니다. 근데 꼬리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1,800원까지, 그 청약일 9,000원에서 1,800원까지 거의 20% 정도 단기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쭉 떨어지고 올리고 하는데, 얘는 세력주라 이렇게 움직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매집이 끝나니까, 네, 신규 상장일이 7월 며칠이었죠 아까? 7월 16일이었죠. 7월 16일을 보시면 7월 16일이, 네, 요때 7월 16일날 나와서 그때부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냥 그대로 쏴버렸습니다. 3배 정도, 4배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주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팔아서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이렇게 대규모로 해도 청약률이 다 100% 이상이었고요. 다 주가가 올라갔다. 청약하고 나서, 네, 단기라도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뒤에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얘는 유상증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일단은 얘는 이번에도 또 한다고 해요. 2조 5천억인가 또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유상증자량이 한 주당 0.66, 66%를 했어요. 신주 배정일이 6월 8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청약일이, 네, 9일에서 10일, 그리고 상장일이 7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에서 10일 청약, 7월 29일 상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상장됐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내렸을 겁니다. 대한항공 9일에서 10일, 7월 9일에서 10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7월 9일, 7월 9일에 좀 올랐어요. 그리고 7월 10일에 좀 내렸죠. 네, 그래서 바닥을 좀 찍고요. 서서히 그 다음부터 해서 쭉쭉쭉쭉 올리더니, 네, 21일까지 이 저점이 얼마죠? 16,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20 며칠이었죠 아까? 7월 29일 날 신주 상장이 되는데요. 7월 29일 신규 상장이 7월 29일, 네, 요때입니다. 29일 요때.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내렸죠. 네,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주가가 좀 내리고요. 7월 29일 상장이 되고 나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북 띄웁니다. 이게 뉴스가 한번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더 슈팅을 한번 받았다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는 241선 기준으로 막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이때 유상증자 좀 물량이 소화될 쯤에 진입을 했어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고요. 이때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약일 당일에도 오를 수 있고요. 청약일 이후에 그 일주일 동안 조금 다시 17,700원이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저는 2만원까지 21,000원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월 24일 날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말 리스크 대비를 좀 하고 싶어서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매도 못하면 뭐 좀 길게 보고 저는 가져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네, 단 이제 글로벌 증시만 좀 큰 악재가 없었으면 하는데 그 증시 악재 때문에 조금 익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일단은 두산중공업 지금 이제 청약일 이후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얄미운 외국인 기관이 이 적은 물량으로 지금 주가를 이렇게 거의 2,000원, 2,500원을 내려놨는데 다시 돌려놓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지금 저가 매수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조금 뒤늦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10% 정도 이득을 보다가 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들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시 네,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비전이 좋은 기업이라 재무 개선만 좀 잘 풀리면 충분히 옛 명성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